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죠. 바로 노벨상입니다. 누가 노벨상을 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전 재산을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금을 주는데, 상을 주는데 활용을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겨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벨 재산의 94%가 이 노벨상을 주는 주요 펀딩이고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상, 화학상은 스웨덴의 왕립 고등과학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 그리고 생리의학상은 카롤린 의학연구소에서 수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상은 고등과학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노벨의 유언에는 경제학상은 없습니다. 이 경제학상은 1969년도에 신설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학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유언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1969년 좀 뒤늦게 신설된 경제학상이 이 노벨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노벨상으로 불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노벨의 위대한 발명이죠. 정말 좋은 데 많이 쓰였죠. 건설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인류의 이런 건축이 지어지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기여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다이너마이트는 인류를 살상하는 데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가 돼서 많은 인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이 정확하게 내가 노벨상을 왜 만들었는가, 물론 인류에 기여한 사람한테 상을 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왜 노벨상을 내가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할 따름인 것이죠. 부정적으로 사용된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희생,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노벨 평화상은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하지 않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시청사에서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 시상식에 가셔서 연설하셨고 상을 이렇게 받으셨죠. 근데 여기에도 노벨이 딱 어떤 정확한 이유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평화상을 수상을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스웨덴에서만 계속하면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가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화상만큼은 이 뭉크의 아픔이 있는 오슬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노벨상은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시상식이 되려면 좀 시간의 텀이 있죠. 그 사이에 죽게 되면 죽은 사람한테도 수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노벨상은 개인한테 시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받는 게 맞는데 이 평화상만큼은 단체한테도 이렇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런 단체는 단체 신분으로, 단체의 자격으로 평화상을 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의 재밌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경우가 28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8개의 노벨상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화학상도 있고요. 또 물리학상도 있고 생리학상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한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의 28개의 노벨상보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한 개의 노벨 평화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적어도 세계 평화에 기여한 나라는 아니죠. 28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나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년, 30년, 40년, 50년 돈이 안 나와도, 당장 효율성이 없어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떤 논문을 쓰고요, 뭔가를 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노벨 과학 분야의 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과 비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노벨 평화상의 의미는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그 상을 거부한 경우가 있죠. 뭐 몇 차례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우는 1964년도에 그 실존주의 철학가 장폴 샤르트르가 노벨 문학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공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내 작품이 인정받는 것도 싫고 또 그렇게 상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노벨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 분석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예측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벨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노벨 화학상 후보로 그 서울대 현택한 교수가 거론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